행복했어야 할 세자와 세자빈. 박다리가 곳곳에서 부보상으로 다리는 주인놈이 쫓는 거라 오해에 도망친다. 누구도 그 아이를 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래 줄거리 죽은 빈궁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박다리 품에 안은 이강. 붉은 실로 맺어진 홍연의 뜻대로라면 행복했어야 할 세자와 세자빈이었지만 세자빈이 중전을 살해했단 모함을 받게 되며 물에 몸을 던져 얼굴이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다. 빈궁의 죽음에 좌이정 김한철이 개입되었단 사실을 알게 된 이강은 분노했지만 힘이 없었고 그날 이후 발톱을 숨긴 채 궐 내에서 막 나가는 망나니 이미지로 김한철을 속이려 한다. 하지만 원체 의심이 많은 인물이라 김한철은 그 와중에도 쉽게 의심을 거두진 않았다. 세자인데 왜 이강이 조정에 나가 있나 했더니 좌이정 김한철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임금은 광증으로 몰려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었고 임금은 좌이정이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어 원자를 생산한 뒤 세자를 죽이거나 자신처럼 광증으로 가둬둘 것을 염려한다. 한편 5년 전 기억을 몽땅 잃은 세자빈의 얼굴을 한 박다리가 곳곳에서 부보상으로 활약 중이었는데 세자빈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으니 빼박 박다리가 세자빈. 기억은 없어도 다리는 고모 홍란이. 추노꾼 얘기와 한양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당부했었기에 도망친 노비라 생각하며 살았다. 한양엔 가지 않겠다 했지만 다리는 과부가 되어 자결을 강요받는 허영감이 딸을 돕기 위해 홍란 몰래 한양으로 향했다. 그리고 간 김에 잠시 한양 구경을 했는데 이강이 세자빈을 봤다며 박다리를 뒤쫓고 다리는 주인놈이 쫓는 거라 오해에 도망친다. 그러다 재온대군과 얽혀 붙잡혀 있게 됐는데 틈을 봐서 도망치던 중 궁지에 몰리자 다리는 될 대로 되라며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마침 밑에 있던 이강의 품에 안기게 됐다. 그리고 이강은 박다리를 마주하고 세자빈의 얼굴과 같아 눈이 휘둥그레졌다. 5년 전에 세자빈을 잃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격. 누구도 그 아이를 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홍란의 걱정이 무색하게 이미 일은 벌어졌다. 그리고 홍란은 세자빈의 궁녀였 그리웠소 부인.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리는 이강이 바라는 대답은 첫사랑. 이강은 적시에 나타나 형벌을 막았다. 이외 줄거리 자꾸만 욕심나는 다리에 세자빈이 겹쳐 보이는 이강. 세자를 위해 죽어달란 시아버지의 명을 받아 물에 몸을 던진 세자빈. 홍란은 세자빈을 구해냈고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박다리란 이름을 주며 도망 노비의 자식이었다고 알려줬다. 패빈 강씨가 맞습니까? 김한철은 세자빈의 반지를 낀 시신을 이강에게 억지로라도 보여주며 죽음을 인지시켰고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시신이었지만 반지가 있어 이강은 세자빈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원흉인 좌상 김한철에게 몰래 복수를 할 준비를 해나가는 중에 기적처럼 모습을 보인 세자빈. 박다리 그리웠소 부인. 놀란 세자는 세자빈이 죽었던 순간이 겹쳐지며 박다리를 내동댕이 쳤지만 다시 끌어안았고 다리는 의아해했다. 분명 세자빈의 얼굴과 똑같은데 다리에겐 부모님이 있고 코에 점이 없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리는 일이 있다며 급하게 과부 허씨 부인을 구하러 나간다. 코에 점이 없는 건 도망노비란 걸 숨기기 위해 코에 점까지 지우고 다녀서 이강은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세자빈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관노가 됐을 가능성은 없냐며 계속 희망회로를 돌렸다. 그리고 일단은 동정을 핑계 삼아 과부를
구하러 가는 박다리를 도우러 간다. 자신만만하던 박다리는 허씨 부인을 빼돌리려다 들켜 붙잡히는데 재운대군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지만 이강이 막아섰다. 이대로 도망쳐서 허씨 부인이 무사하다 한들 박다리가 위험해질 것이기에 이강은 허씨 부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연려문과 은장도를 팔면서 아는 여인이 죽는 건 못 보는 것이냐며 이강이 나무라자 박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나름 항변했고, 그런던 중 이강의 얼굴이 굳는다. 춘향이가 지키려던 건 정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세자빈이 생전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박다리의 이강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어찌 되는지 아냐며 확인하고 싶어하고, 박다리가 왜 답을 해야 되냐고 하자 이강은 해결하면 답할 거냐고 직접 나섰다. 그래서 허씨 부인이 죽는다면 연려문 하사는 고사하고 3대가 과거에 응시도 못하겠다. 경고만 하고 가려 했는데 박다리가 사람들을 몰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포하게 됐다. 김씨 일가를 건드리면 지금 망나니인 척 연기하고 있는 것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에도 지금은 박다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 이제 대답해 주겠느냐?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어찌 되는지. 이강이 바라는 대답은 첫사랑이 이뤄진다는 말이었는데 다리가 꽃잎 잡은 사람 된다고 답하자 버럭 이강으로 돌변해 돌아선다. 그래도 박다리는 고맙단 인사를 전하기 위해 뒤쫓고 이강은 자신을 위해서 슬퍼할 지아비를 위해서 한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자 박다리는 이강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름의 위로를 건네고 이강은 위로하는 거냐며 버럭 따스한 사내로 다시 바뀌었다. 너 때문에 나는 내내 꿈속이거든. 아주 오래 기다린 악몽. 이 또한 슬퍼 보이십니다. 허면 이번엔 어떤 위로를 해줄 테냐? 국밥이라도 사드릴까 묻는 박다리에 이강은 사조라며 동행하는데 자신을 찾아온 양부모를 발견한 다리는 국밥은 내일 오시에 먹자며 약속을 미뤘다. 만져도 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자꾸만 욕심나는구나. 다음 날 다리는 이강과 국밥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부모 몰래 국밥집으로 향했는데 김대감 쪽에서 보복하기 위해 다리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고 끌려가 장문영에 처해진다. 국밥집을 다 빌려놓고 기다리는데 다리가 안 오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걱정하던 이강은 적시에 나타나 형벌을 막았다. 행수는 양반도 장문영을 막을 수 없다 맞섰지만 이강은 양반이 아니라 지체 높은 왕족인걸. 허면 보여주지. 난 예외라는걸. 가자 국밥 먹으러. 우이는 아비가 찾지 못하겠냐며 만류했고 이강은 총에 맞아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몸부림치는 강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날 지켜라. 명이다. 3회 줄거리 자상딸 김우희의 계략에 총 맞고 추락한 이강, 박다리 덕에 구사일생. 박다리가 잡혀간 걸 알게 된 양부모는 진작 이강이 세자란 걸 눈치채고 있었기에 양반은 못 막아도 나라님은 막을 수 있다며 장문영을 막아달라 이강에게 사정한다. 그래서 이강이 장문영에 처해지기 전 박다리를 구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뒤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 외치는데 뒷수습은 재운대군이 마저 했다. 김지평의 처가 누명을 씌운 것을 알고 무고죄로 잡아왔고 이강이 세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상황은 쉽게 마무리됐다. 다리는 기껏 빼내줬더니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돌아가려는데 강이 붙잡는다. 이게 지금 너만의 일인 것 같으냐? 그 얼굴 내 아내를 닮았다 분명히 말했다. 헌데 멍석마리도 모자라 하초가 절단나는 것까지 보여줄 참이냐? 그런 천한 꼴로도 부족해서
천하다는 말에 다리는 꿈틀하고 이강은 천한 네가 그 얼굴을 가진 대가라며 당장 한양을 떠나 돌아오지 말라 한다. 이에 다리는 꿈이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라며 그만 오지랖 접고 자기 눈에 띄지 마라 맞섰다. 내가 갈까봐 앞으로도 미친놈처럼 달려갈까봐 그런다. 그리 상처를 주었으니 이제 갈 수도 없을 테지. 사실 이강이 모질게 말한 건 진심이 아니었다. 계속 다리 일에 나설까봐 나름 약을 쳐둔 것이었다. 한편 재운대군은 청혼을 하러 갔다가 정인이 좌상의 딸이었단 진실을 마주한다. 좌상에게 복수의 칼날을 숨기고 있는데 정인이 원수의 딸이었다니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도망가자 나와. 재운대군은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우희는 아비가 찾지 못하겠냐며 만류했고 더불어 자신이 가진 걸 다 버릴 계획은 없다 한다. 본래의 자리를 찾으세요. 나의 저하. 용상이 아니면 저를 바라세요. 저를 가지세요. 좌상은 국구 임금의 장일로 만들어줄 딸을 원한다며 폐위되지 않았다면 원래 세자는 재운대군의 자리이니 욕심내라고 하는데 재운대군은 탐내기보단 우위를 놔줬다. 제 여식을 제외하고 저하께서 사랑하는 모든 여인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위는 세자가 직접 데리러 오길 원한단 뜻을 좌상에게 전하고 좌상은 과거의 일을 다시금 일깨우며 이강을 움직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선 이강과 재운대군의 부탁으로 우희에게 국혼을 축하하단 서신을 전달하러 길을 나선 박다리는 목적지가 같아 또 마주친다. 정혼자를 모시러 가십니다. 앞전의 일 때문에 조금 서먹한데 눈치 없는 내관이 또 좋아질 뻔한 분위기 단절게 타셨네. 어사나리. 저런 절세미인이 정혼자라니. 절세미인은 이쁜 건 네가 더 이쁘거든. 그럼에도 이강은 자신도 모르게 흘렸다. 우희가 세자를 부른 것은 국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로 살 생각이 없단 것.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볼까 하오. 내가 사랑하는 여인들은 반드시 죽거든. 그들을 누가 죽였답니까? 이강은 서로의 이익에 의해 하는 혼인이라며 위협해보지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김우희도 결코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그날 밤 신월사엔 자객들이 급습하는데 모든 게 김우희의 계략이었지만 깜빡 속은 이강은 총에 맞아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다리에게 발견된다. 다리는 총 맞은 사내를 찾는 포졸들과 마주했지만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오해해 숨겼고 의원에 데려가지 않고 직접 치료했다. 총알을 뺐지만 멈추지 않는 피의 다리는 숟가락을 불로 데워 지그시 눌렀고 뜨거움에 몸부림치는 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손이 데이는 것을 감수하며 손으로 숟가락으로 눌렀다. 우희가 이를 벌인 것은 재운대군을 세자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였는데 좌상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직접 나섰다. 네가 감히 내 뜻을 꺾고 내 꿈을 접어? 아버님 뜻 꺾을 생각 없습니다. 재운대군을 세자로 만들고 세자빈이 될 것입니다. 우희는 이제 자신이 아닌 좌상이 자신의 도구라며 다음 왕은 자신이 세우겠다 전했다. 이강이 의식을 차린 건 보름이 지난 뒤였고 그 사이 궐에선 이강이 죽었다 알려진다. 그럴 것을 분명히 알기에 이강은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한양에 가겠다는데 놀부인지 흥부인지 아직 판단을 못 내린 다리는 말값을 받기 위해 동행한다. 하지만 역시나 무리한 일정이었고 이틀을 내리달린 이강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멈춰 세우는데 버티는 이강. 죽든 말든 내 소관이다. 제가 구한 목숨이니 나리 목숨은 제 소관입니다.
제 눈앞에서 날이 죽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그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마. 박다리는 혼자 다시 떠나는 이강을 보며 계속 고민하고 결국 멈추라며 뒤쫓아 달렸다. 멈추라고 이 바보 날이야. 다리가 뛰다가 넘어졌는데도 바로 일어나. 또 달리자 정신을 차린 강은 달에게로 향한다. 너 바보야? 넘어졌으면 멈춰서 기다려야지. 아프다고 울든가 돌아오라고 화내든가. 왜 또 달려와? 왜? 나리는 지한테 바라는 거 없이 지 다리 지켜주셨어요. 그니께 나리는 흥부고 제비는 흥부 두고 어디 안 가요. 이제 박다리가 쉽게 떠나긴 글렀다. 내가 아니라 내가 날 잡은 것이다. 내가 내게 달려온 것이야. 훤히 날 살려. 최선을 다해서 날 지켜라. 명희 걱정 마세요. 지 무력 있는 여자예요. 이번에 일을 벌인 게 우위인 걸 안재훈대군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뀐다. 사회 줄거리 이강과 연월의 홍연이 빛을 발했다. 강과 박다리 영혼 체인지. 최선을 다해서 날 지켜라. 명이다. 이강은 서신을 통해 자신의 생사를 내관에게 먼저 알렸지만 그 서신은 우위가 먼저 가로챘고 입고를 막기 위해 움직인다. 그 상황을 알 리 없는 이강은 박다리의 간호를 받으며 몸을 좀 더 회복하고 있었다. 근데 다리가 기대서 잔다고 표정 무엇. 바보같이 그 뜨거운 걸 왜 잡아? 미련하게. 그래도 자신 때문에 손에 화상을 입은 다리의 손을 보고 안쓰럽게 걱정한다. 그러다 한 대 얻어맞은 키읔. 야, 너 안 자지? 일어나. 제비가 아니라 놀부 부인 아니야, 이거. 딸의 일탈을 두고 볼 리 없는 좌상은 재훈대군이 세자의 서신을 받고도 숨겼다며 영모 누명을 씌워서 잡아들인다. 한편 다시 길을 나선 강과 다리는 우희와 도승지가 작당해서 미리 준비해둔 산적대에게 뒤쫓기게 됐다. 이번엔 꼭 살아다오, 제발. 강은 다리라도 살리기 위해 도망치라 하지만 박다리는 도망치지 않고 돌이라도 주어서 이강과 함께 끝까지 싸웠고, 그럼에도 수정 열세와 부상 때문에 분리해서 두목에게 당할 뻔하는데 극적인 순간에 재훈대군이 보낸 신원이가 구하러 와준다. 신원이에게 거래 상황을 전해들은 이강은 지금 재훈대군이 죽길 바라는 건 좌상 외에 대왕대비도 있다는 걸 눈치챈다. 다음 후계 지목권은 대왕대비에게 있으니 재훈대군이 죽으면 왕도 독살할 거라고. 그래서 재훈대군을 살리려면 어떻게든 이강이 직접 거래 가야 했는데 이미 육로 곳곳에 산적대가 풀려있단 소식에 아무리 빨리 가려 해도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다리의 인맥으로 수로를 뚫는다. 무섭다. 늦을까봐. 배에 올랐지만 늦게 당도할까봐 걱정하는 이강의 다리는 본인의 방법으로 다독였다. 맴 단단히 먹고 직진. 그래, 직진했다가 다시 돌아올 터이니 한양 상단에 있거라. 강남으로 날아가지 말고. 다리 덕에 급한 상황에도 웃음을 찾은 이강은 제비 박다리가 흥부 대신 박을 타게 될 거라며 그때 놀라지나 말라 한다. 걱정 마세요. 지 무력 있는 여자예요. 한양에 당도했지만 이미 재훈은 유배를 떠난 상황. 시간이 촉박한데 위험한 사람은 왕과 재훈대군 두 사람이라 이강은 어디로 갈지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강은 똑똑했고 신원이를 궐로 보내고 자신이 재훈에게로 향해 둘 다 구해냈다. 이후 이강은 대왕대비를 이대로 둘 거냐며 임금에게 그가 독살당할 뻔한 사실을 알리는데, 임금은 좌상에 대적하려면 대왕대비의 힘이 필요하기에 지금은 어찌할 수 없다 한다. 대신 나중에 좌상을 처리하고 난 후 대왕대비에게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한 무기로 쓰라 했다. 이번에 일을 벌인 게 우희인 걸 안재훈 대군은 우희가 자신을 위해 더 위험한 일을 벌이는 걸 막기 위해 다리를 연인으로 소개했고 우희에겐 이별을 고하며 떠나보낸다. 여기 또 이별을 준비하는 다른 사내. 이강은 다리를 만날 것에 기뻐하면서도 우희와 국혼을 앞둔 자신과 다리가 계속 엮이면 위험할 것을 알기에 마지막이라 되뇌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또 저렇게 예쁘게 웃지 또. 하지만 웃는 다리를 마주하자 삐져나오는 마음은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으로 끝내긴 아쉬워. 낙화놀이가 있다며 봤어도 한양에서 보는 건 다를 거라며 함께 있을 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던 중 꽃신 때문에 발이 아파 보이는 다리의 강은 새 꽃신을 사러 가고 혼자 있던 다리에게 이판이 접근해 천한 것이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 벌을 운운하며 음흉한 웃음으로 자신의 집에 가자 하는데 다리는 절대 참고 있지 않았다. 내가 감히 내까짓게 감히. 그 때문에 칼을 빼든 이판에게 죽을 뻔하지만 이강이 늦지 않게 나타나 막아줬다. 하지만 이판은 좌상의 최측근이라 이 일이 알려지면 이강에겐 또 마이너스인 상황. 세자저하. 이강을 알아본 이판은 바로 꼬리를 내렸고 다리는 뒤늦게 강의 신분을 알게 됐다. 도대체 언제까지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뛸 것이냐? 왜 기다릴 줄 몰라. 위험할 때, 다쳤을 때, 넘어졌을 때는 멈춰 기다려야지.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야지. 내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제가 저하를 왜 기다립니까? 제 일을 왜 저하께서 해결해 주십니까? 내 일만이 아니니까. 여전히 이강이 자신의 아내 연호를 투영해서 자신을 본다 여긴 박다리는 사례를 핑계 삼아 인형놀이를 한 것이냐며 화를 낸다. 닮은 얼굴로 이딴 수모를 당해서 그런 거냐며. 알겠거든. 그 얼굴로 위험에 뛰어들지 마. 수모를 당하지도 나서지도 더는 헷갈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마라. 박다리는 돌아서는 이강의 뒤에서 그가 준 물건들을 다 바닥에 버리는데 그때 지켜보고 있던 우희가 세자의 하사품을 버리는 건 역심이고 불충이라며 칼을 겨눴다. 앞서 재훈대군이 박다리를 연인이라고 소개한 것에 대한 안갚음인 듯했고 이 일로 이강은 우혜와 재훈대군 사이에 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재훈대군을 위해 우희가 자신을 시해하려 한 것에 대한 죄는 덮었다. 저건 좀 아니지 않냐? 그냥 가려고 했더니 재훈대군이 박다리에게 집신 신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분하다며 이강은 다시 다리에게로 향한다. 분하다. 널 빈궁 대신 삼아 인형놀이 따위 한 적 없다. 품지도 않은 마음 때문에 파렴치한으로 오해받는 게 몹시 분하다. 그게 아니죠. 이럴 땐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숙인 고개보다 꼿꼿한 고개가 더 부끄럽다는 걸 어찌 모르십니까?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실을 사랑할 백성은 없습니다. 허니 백성을 두려워하소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굴림이 아닌 이치에 맞게 다스리소서. 또 세자빈 연호리가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는 박다리에 이강은 다시 놓을 수 없게 된다. 도대체 넌 무엇이간데 왜 마지막이라 찾아온 걸음을 이 자리에 박아두느냐. 왜 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냔 말이다. 그때 그들을 이어주던 붉은 실 홍연이 붉은 기운을 바라고 그 뜨거움에 놀란 두 사람은 휘청이다 강 아래로 빠지게 된다. 수영을 못하는 듯한 강이 가라앉자 구하러 가던 다리는 숨이 부족해 물속에서 인공호흡을 했고 두 사람의 영혼이 뒤바뀐다.
이제 떨어질래도 못 떨어질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강과 달은 뒤늦게 두 사람의 몸이 바뀐 세자빈 일 때문에 발동한 물 공포증. 이강, 내관이 된 강은 체력 단련 훈련. 달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을 5회 줄거리 입맞춤에도 몸은 그대로 한 입을 덮고 깨어난 내관 이강과 세자 박다리의 궁생활 더 꼬였다. 외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끊어지지 않은 홍연이 빛을 발해 두 사람이 다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예측 불허로 다가왔다.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강과 달은 뒤늦게 두 사람의 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고 경악한다.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다. 이강은 자신의 몸을 찾기 위해 궐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쉽지 않았다. 이에 일부러 대왕대비의 수족인 한양상단 대행수의 눈에 들었고 예측대로 대왕대비는 동궁전에 들릴 것이니 세자의 눈에 들어 원손을 잉태하라는 명을 내린다. 궐에 있는 다리는 발이 묶여 자신의 몸을 찾고 계속 다리라고 외치다가 좌상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게 되기도 한다. 좌상이 다리에 대해 묻자 여인은 좌상 여식분이라 손살에 치며 수습했지만 이강돌이라 하옵니다. 저하. 이후 대왕대비와 손잡은 이강은 내관으로 위장의 궐에 들어섰다. 그리고 대왕대비의 명을 따르는 척 잘 구슬려 원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목욕수발을 들면서 몸이 바뀌기 전에 상황을 재현하며 몸이 되돌아오길 바랬다. 하지만 그냥 입맞춤으로 돌아오지 않자 물속에서 입을 맞춘 상황까지 재현하는데 세자빈 일 때문에 발동한 물 공포증으로 이강이 놀라서 기겁했고 다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아직 재현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으니 바로 장소. 두 사람은 수족들을 따돌리고 교각으로 향했고 재현하기에 앞서 이강은 앞전에 천하다고 했던 말에 대해 사과했다. 예쁜 것들을 잔뜩 주고 싶었어. 한 번도 너를 빈궁의 대체품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그리 여긴 적 없다. 오히려 너 때문에 빈궁 생각을 안 하는 날도 있었거든.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마지막 말은 마음속으로 묻었다. 그래도 너 때문이라 이런 천벌도 괜찮다 여기는 참이다. 그리고 뛰어들 차례가 됐는데 세자빈의 죽은 모습이 떠올라 주저하는 이강. 박다리는 다독이며 물로 뛰어들었다. 이번에도 지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이번 입맞춤도 실패였고 박다리는 기막힌 현실에 울상이 된다. 가만히 지켜보던 이강은 자신의 얼굴로 울지 마라 타박하더니 대책을 강구한다. 이제부터 넌 진짜 조선의 세자 이강이 되어야 해. 일단은 자신의 얼굴을 한박다리에게 세자의 노릇을 하게 만들기. 올곧고 반듯한 세자는 아니었기에 다리가 세자 노릇을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강, 내관이 된 강은 체력 단련 훈련에도 임해야 했다. 그래서 궁녀가 될 걸 그랬다 후회하기도. 거기다 세자빈의 얼굴로 좌상을 마주하면 안 되니 궐 내에서도 늘 조심해야 했는데 좌상은 피했지만 김우희에게 들켜버린다. 여인의 몸으로 사내라 속여 내관으로 궐에 든 것은 중죄이기에 제대로 약점 잡혔고 우희는 다리를 볼모 삼아 세자를 흔들어 조선을 손에 쥘 것이란 야심을 드러냈다. 강은 달과 붙어 지내며 친부모가 아니라 달의 양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몸이 바뀐 후 달이 강의 꿈을 대신 꾸는 것으로 보아 꿈을 통해 세자빈의 기억을 엿볼지도. 조금 더 편하게 가까워져가는 달에게 강은 소원이 뭐냐고 묻고 다리는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꽃신 신고 느긋하게 걷는 그런 삶이여. 이에 강은 지금 상황에 자신이 달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다. 꽃비, 꽃눈, 하얗고 까만 게 시린 겨울밤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 너의 계절은 봄밤인 걸로 하자. 앞으로 네가 밟을 길은 꽃길인 걸로 하자. 그리고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럼 입맞춤만 5번째? 그 후 어떻게 돌아가서 잠든 건지 강과 달은 한 이불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궁인들이 목격해버린 것이 문제. 우희와 재운대군은 그렇다 치고 다른 궁인들은 세자가 내관이 발설하면 경을 칠 거라며 다리에겐 박다리의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비눗방울을 불어주며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다. 지금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 육해 줄거리 지금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 내관 궁녀 박다리. 이강이 만들어준 꽃눈에 감격한 다리는 다가오는 이강의 입술을 내밀어 보는데 꿀벌을 쫓아주려던 것을 오해해서 혼자 김칫국을 마신 거였다. 키읔키읔키읔키읔. 그리고 분명 잠이 들긴 다른 이부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추워서 잠결에 이불을 찾다 보니 둘이 한 이불 속에서 껴안고 자게 된다. 가래를 치르지 않으면 수십 년을 비시로 지내봐야 세자의 여인이 아니지요. 다음 날 입궐했다가 우희를 마주친 이유는 세자 여인으로서의 우희의 행복을 빌어주지만 우희는 이윤을 아비에게서 지키기 위해 입궐했을 뿐 세자의 여인은 아니라고 한다.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동정, 동경. 그걸 연심이라 오해한 슬픔, 어리석음 그런 걸 사랑이라 부른다면 사랑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나? 이에 이유는 매정하게 밀어냈고 우희는 박다리가 내관으로 입궐한 걸 아냐며 둘이 다치면 운의 탓이라며 동궁전으로 향했다. 그리고 동궁전 문을 열어 제꼈는데 껴안고 자고 있던 강과 달을 궁인들까지 보게 된다. 내관이 발설하면 경을 칠 거라며 다들 돌려보냈지만 기어코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남들 눈에는 이거 남색입니다. 저하. 그리고 소문이 나자 우는 우희를 탓하고 그럼에도 우희는 주상과 세자가 죽으면 다음 차례는 이윤이라며 여전히 운의 아내가 되어 백년해로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일방적인 우희의 운은 다시 보지 말자며 돌아섰다. 나중에 소문의 주체가 우희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고는 상처 준 것 같아 후회했지만서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은 급히 출궁했고 다리에겐 박다리의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자신은 재운대군의 사가에 숨겠다 한다. 다리 너 내 뒤에 평생 숨어 있을래? 아니 내 옆에 있어라. 나와 혼인하자. 나와 혼인하면 좌상도 너에 대한 경계를 접을 것이다. 이유는 자신을 찾아온 강에게 혼인하면 서로가 안전할 거라 제안을 하는데 강은 이 몸은 자신이 지킨다며 정신 차리라 한다. 한편 다리는 다리대로 살벌한 걸에서 살아남아야 했는데 좌상은 도망친 내관이 여인 박다리란 것을 모를 줄 알았냐며 추궁했다. 등 뒤에 숨긴 여인을 내어놓으라며 강하 좌상에게 맞서지 마라. 계산현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좌상의 얘기로 상황을 파악한 임금은 그냥 다리를 내어주고 끝내자 한다. 지금 내어주면 관비로 끝나게 해줄 테니 이에 다리는 지금 가면 노비로 끝내주겠다. 했다며 강을 데리고 좌상에게 가려 한다. 자신을 위해 관비가 되겠단 다리에 강은 답답. 억울할 게 없긴 뭐가 없어.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래서 화를 내는데 다리는 자신이 안 나서면 강의 복수도 앞날도 망가지는데 어떡하냐며 운다. 내가 해결하마. 어떻게 해결할 건디요? 개싸움. 박다리의 잘못을 논하는 자리에서 강은 이판이 다리를 희롱하고 옥고름을 푼 사실을 꺼내들며 법을 논하는데 이판은 자신이 살아남고자
병판을 찌르고 하나둘 대신들이 서로를 발고하면서 개판이 된다. 하지만 좌상은 잘못한 대신들을 모조리 처벌할 테니 이 자리에선 박다리를 벌하라 한다. 그래서 강은 탐나 관비로 협상하고 탐나에 관비로 보내란 말을 주저하는데 이 아이 내 사람입니다. 그때 대왕대비가 나서준다. 좌상을 치고 대왕대비와 맞서게 될 때 쓰라며 아껴둔 대왕대비가 임금을 독살하려 했던 증자를 강이 지금 꺼내어 썼던 것. 좌상은 어찌 거래 큰 어른이 법도를 어겼냐. 맞서고 대왕대비 또한 비씨 우위가 법도를 어겨 동궁전문을 연 것과 법도를 어긴 대신들의 이야기로 맞서 승리한다. 그리고 이후 세자에게 다리를 후궁으로 드리라 하는데 지금 몸이 바뀐 상태라 다리 거절하자 대왕대비는 강에게 비수를 꽂는다. 비겁한 사내에게 마음을 주다. 가버린 빈궁이 불쌍하다고. 이에 강이 신경 쓰인 다리는 비눗방울을 불어주며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다. 그러다 달은 자신을 위협하는 좌상, 대왕대비, 우희 이야기에 강에게 국혼을 하지 말라 한다. 몸이 돌아와도 하지 마요. 이 국혼. 가슴팍에 총알 박은 여자랑 부부지정 맺는 것도 말 안 되고 것 때문에 지 목숨 위험한 것도 말 안 되고 말 안 되는 거 투성인 있게 하지 마요. 이 국혼을 깨면 좌상이 날 죽이려 들 게다. 본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랬슈. 죽기 전에 죽여야죠. 계사년 사건, 저하 복수. 지도 가담할게요. 지금 저하 몸은 지꺼니께. 이 복수의 절반도 지꺼구만요. 달과 함께하며 웃고 지내던 강은 이따금 세자빈의 모습이 떠오르자 다른 여인을 보며 웃었다며 미안해한다. 그래서 다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자객에게 납치당했다. 좌상의 신복인 제조상궁은 강을 묶어놓고 불임약을 먹이려 하고 주제에 꽃신이냐며 꽃신을 화롯불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박다리의 꿈이 떠오른 강은 돌변에 궁녀들을 때려 눕혔고 화롯불에서 박다리의 꽃신을 구해냈다. 그리고 돌아 나오는 길에 큰 그림자를 발견하는데 그게 좌상이 계사년에 썼던 짐독의 출처 짐조라는 것을 강이 눈치챌까? 꽃신 신는 게 꿈이라며 너는 꽃신 신어 맨발로 뛰는 건 나일 테니 이젠 모른 척 못하겠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며 아직 약기운이 있는데도 버티며 빠져나온 강은 달에게 꽃신을 안겨주고 그 품에서 정신을 잃는다. 지금 내 몸에는 이 계집애가 있고 지금 내 마음에는 달이 흐른다. 죽을 고비를 넘긴 이강은 아직 짐조를 가지고 있단 정황을 전한다. 중요한 순간에 다리를 추포하러 온 제조상궁. 급히 강을 보호하려다 대신 맞게 된다. 칠의 줄거리 위기의 순간 되찾은 몸, 쓰러진 다리에 이강 흑화 모조리 죽여주마. 너는 꽃신 신어 맨발로 뛰는 건 나일 테니. 죽을 고비를 넘긴 이강은 다시 다리를 마주하자 더는 숨길 수 없는 마음을 표했다. 물론 정신을 잃고 난 뒤 기억하진 못했지만 지키는 것과 방관, 그 사이에 서서 비겁해지는 수밖에. 되려 좌상이 어떻게든 다리를 해칠 것을 염려해 일부러 다리에게 차갑게 대한다. 그날 이후 강은 다리를 피해 다니고 다리는 그런 강이 서운해 뒤쫓으면서도 후궁 첩지를 내리란 대왕대비를 피해 다닌다. 이강 박다리 대왕대비 때 아닌 추격전. 하지만 서로의 몸이 뒤바뀐 이상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강은 계사년 사건을 파헤쳐야 했기에 박다리를 앞세워 오늘 만난다. 이유는 우위를 지키고 싶어 짐조 주인의 아들이 살아있지만 찾는 중이라 거짓말하는데 아들이 왜 자신의 존재를 숨기냐며 난입했고 결국 이윤의 거짓말은 쉽게 탄로나 버렸다.
그리고 강은 그를 계산현 사건에서 제외시켰다. 돌아 나오던 이강은 박다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지시를 내리는데 박다리는 배신감이 컸던 강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못했다. 센 척은 상처받아서 눈도 코끝도 빨간 주제에 지한테 기대도 돼요. 몸도 나눠 쓰는데 힘든 맴도 나누면 좋잖아요. 위로가 되면서도 또다시 좌상의 만행이 떠오른 강은 다리를 위해 밀어냈다. 잊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아도 선이 있음을. 허니 선 넘지 마. 넘으면요. 넘으면 어쩔 건디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이유는 좋은 사람이 될 순 없어도 개새끼는 면해야겠다며 다시 강을 찾았고 좌상이 아직 짐조를 가지고 있단 정황을 전한다. 그리고 자신이 짐조 소년을 통해 얻은 정보를 넘기는 대신 좌상은 무너뜨려도 우이는 살려달라는 조건을 붙였다. 소중한 일을 이미 잃은 나와 지키려는 너 중에 누가 더 숙고 후에 빈 씨에 대한 답을 주겠다. 강의 마음을 생각한 다리는 덥석 받기보단 서책을 두고 가라며 돌려보냈다. 다리의 모습으로 뒤쫓은 강은 서책은 왜 남겨뒀냐 따져 묻고 저하에게 빌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서책을 불태우던 하나라도 지키지 그랬냐 하지만 이유는 좌상이란 선이 극과 극에 서 있는 소중한 둘 모두 포기하지 못했다. 빌면 내가 형님을 배신한 일이 없어진다더냐. 짐독은 채취 후 사흘 내에 독성이 소멸되는데 좌상은 짐조로 조선을 손에 쥐었으니 절대 죽였을 리가 없어. 강은 짐조를 찾아 좌상의 역모죄를 밝혀 그를 몰락시키고자 한다. 임무를 실패한 제조상궁은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며 다리의 짐을 뒤져 연서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서찰을 하나 찾아 좌상에게 바쳤고 좌상은 힘을 실어주며 다리를 없애라 명했다. 늘 놓치고 마는 내가 너무 믿구나. 지켜야 할 이들마저 난 그 누구 하나 지키지 못하였구나. 지켰잖아요. 그 와중에 다리는 강의 자존감 지킴이 뒤늦게 알게 된 강의 납치 소식에 강이 자신의 몸을 지키려 맞서 싸웠단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불임약을 먹지 않고 싸운 것이 가족을 꾸리고 싶은 자신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강이 마음임을 알게 된 순간 다리의 마음은 울렁울렁. 자꾸만 그러니까지 맴이 자꾸만 약해지잖아요. 위로받고 싶고 그게 또 저하였으면 좋겠고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저하지 좋아해요? 중요한 순간에 다리를 추포하러 온 제조상궁. 좌상은 다리에게 재운대군과 사통했다는 누명을 씌웠고 임금을 압박해 추포하게 했다. 이에 다리는 붙잡힌 강을 구하기 위해 그 연서가 강이 쓴 것임을 증명하려고 빈궁에게 썼던 연서나 일기를 찾아 나섰고 자신과 관련된 물건을 보관한 걸 확인하며 그 연서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느끼기도 한다. 어쩌면 이 마음은 빈궁마마가 아닌 나일지도. 다리를 후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그 길로 대왕대비를 찾았고 강이 쓴 연서임을 밝히며 후궁 첩지를 내릴 테니 나서서 다리를 구해주길 청했다. 하지만 이미 형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달려갔고 급히 강을 보호하려다 대신 맞게 된다. 그 순간 홍연의 힘이 빛을 발했고 몸은 되바뀌었다. 홍연물이 작용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물은 빗물. 쓰러진 박다리를 품에 안은 이강은 죽여달라는 제조상궁에 눈을 번뜩였다. 내 모조리 죽여주마. 짐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초랭이 탈이 제조상궁이 짐조의 주인이라 가리키고 있었다. 이유는 다시 우위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하는 강이었다. 팔의 줄거리 복수 짐조보다 박다리가 먼저 연모한다 고백한 이강.
모조리 죽여주겠다며 분노를 표한 이강이 뒤로 등장한 대왕대비는 제조상궁을 대역죄인으로 추포해 상황을 정리했다. 이후 강은 궁녀들을 시켜도 될 것을 직접 간호를 하며 박달이 곁을 지켰다. 그리고 짐조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초랭이탈이 궁인들에게 하사된 향갑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궁인들의 출입 명부를 뒤지기에 바빴다. 그래서 제조상궁임을 밝혀냈지만 한 발 빠르게 움직인 좌상이 대역죄인으로 갇혀있던 제조상궁을 자살로 위장해 죽인 뒤였다. 박다리가 깨어나고 다리가 다친 것에 대한 걱정으로 강이 화를 내자 다리는 눈치를 보며 몸이 되돌아왔으니 떠나겠다고 한다. 누구 맘대로 떠나. 너에게 첩지를 내릴 것이다. 난 널 계속 봐야겠어. 내 눈앞에 두고 무사한지 지켜봐야겠다. 이제부터 난 너의 방패고 넌 내 뒤에 숨어. 방패가 부서질 때까지. 하지만 강은 방패를 자처하며 붙잡았다. 그래서 다리가 연서에 의미를 두며 자신을 향한 마음을 묻는데 섣부른 고백보다 좌상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야. 강은 좌상이 더 노골적으로 다리를 해칠 걱정에 당장은 마음을 숨기기로 한다. 국혼을 앞두고 후궁을 드리는 것 또한 좌상이 가만둘 리 없었지만 이강은 더 이상 좌상이 두렵지 않다며 임금에게 다리를 반드시 지킬 거라며 도와달라 청했다. 그래서 후궁으로 책봉되는 것은 일사천리였다. 궐 내에서 제조상궁이 관리하던 짐조의 먹이인 독충 항아리가 발견되고 강은 짐조가 궐 내에 있을 거라며 납치됐었던 장소로 찾아간다. 하지만 짐조는 없었고 새끼 짐조만 남아 모든 증자는 제조상궁이 짐조의 주인이라 가리키고 있었다. 짐조 새끼는 좌상의 경골한 걸 눈치챈 이강. 모든 것이 제조상궁을 향하도록 상황을 다 설계한 것도 좌상이었고 진짜 초랭이탈은 제조상궁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다. 짐조 새끼라도 손에 넣은 이강은 새끼를 이용해 어미를 찾아보자 하고 천국 소년을 통해 어미와 새끼가 장거리 소통을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다. 강은 열심히 숨기려 했지만 좌상에게 다리를 향한 마음을 들켜 결국 약점이 되고 만다. 어쩌자고 나약한 마음에 또다시 약점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은 사랑이라 제 글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나는 빈궁을 잃고 웃음도 연심도 잃었습니다. 첩지는 책임감입니다. 나 때문에 몸 상한 생명의 은인을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강은 죽어라 발뺌했고 좌상 대신 다리를 속여 상처 주고 만다. 소은을 패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다리를 지키려 달려오는 강에 약점이 맞다 확신한 좌상은 세자빈 때처럼 다리를 보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네 여인의 손을 잡고 달아나라. 네 연모를 지켜. 이윤 덕에 짐조를 찾을 증자라도 얻게 된 강은 약조를 지키겠다며 좌상이 몰락할 때 우위를 데리고 도망쳐 지키라 한다. 끔찍하다던 말 진심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끝났다는 말도 거짓이었어. 그래서 이유는 다시 우위를 찾아가. 일전에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며 좌상은 반드시 무너질 테니 그때 같이 도망치자 했다. 그래서 우위는 아비를 무너뜨릴 결정적 단서를 주겠다며 이윤과 무사히 도망쳐 살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달라 청했고 약조를 받은 뒤 이강에게 짐조가 있는 장소를 알려줬다. 짐독은 계산현 사건에만 썼어야 했다. 하지만 초랭이탈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으려 땅군들에게 쓴 짐독 때문에 저자거리에 소문이 돌자 좌상은 비밀 통로를 폐쇄해버린다. 그래서 이강은 근처까지 갔어도 막혀버린 통로에 찾지 못할 뻔했으나 쥐가 오고 가는 통로를 통해
벽이 아닌 문이란 걸 알게 되어 징조를 찾아낸다. 하지만 초랭이 탈은 서식지를 폭파시켰고 징조는 도망쳐 새끼를 향해 가는데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반드시 징조를 생포해야 된다. 궐에 도착한 징조는 새끼를 찾아 헤매고 징조를 죽이려는 광군들의 복수를 위해선 생포해야 된다 했던 강의 말이 떠오른 다리는 생포를 위해 직접 미끼로 나섰다. 돕지 말라 그리 말했다. 헌데 왜 자꾸 내 복수에 끼어드는 것이야. 전부 다 망칠 뻔했잖아. 저한테 복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니께요. 근데 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리 걱정에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며 궐로 향했지만 위험할 뻔한 달에 또 화를 낸강. 그러던 중 몸부림치던 징조가 밧줄을 풀고 둘을 향해 달려오고 강은 달을 지키기 위해 결국 불화살로 징조를 죽이는 선택을 했다. 다 끝났다. 지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강의 선택이지만 자신 때문이라 스스로를 탓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박다리. 방에도 못 가고 혼자 밖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는데 어느새 강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죄송해요. 지가 다 망쳐버렸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빈궁마마 복수인데. 무슨 소리야? 난 다 지켰는데. 복수만이 빈궁한테 속죄할 유일한 방법이니까. 증오와 죄책감만 가득 찬 채로 너한테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갈 곳이 없어지잖아. 복수가 끝나면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리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 내 지금 말할 수밖에. 내가 아주 많이 연모한다. 박다리를. 지도유. 결국 박다리가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하는 강이었다. 복수도 징조보다도 우선은 박다리였다. 다시 한번 둘의 영혼이 뒤바뀐다. 몸이 뒤바뀌는 원인에 대해 고심하다 알아냈다. 그동안 참아온 뜨밤을 위해 계산현 사건에 숨겨진 다른 비밀이 구의 줄거리 영혼체인지 원인 밝혀낸 박다리. 좌상의 영모 증자 찾아낸 이강. 내가 아주 많이 연모한다. 박다리를. 지두유. 강은 그동안 다리가 위험할까 애써 눌러놓은 마음을 터뜨렸으니 그날 밤은 징조의 서식지를 발견했지만 폭파된 것과 초랭이 탈의 얘기를 전해주며 다리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다. 여자 하나 때문에 5해 공든 탑을 무너뜨렸구나. 궐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좌상은 강이 가진 새끼 징조는 독성이 약해 증자가 안 된다며 이제 계산현의 일은 영영 비밀이라 안심했다. 좌상은 징조를 보낸 이가 역적인 것처럼 말하며 해계제를 지낼 것을 청하고 이강은 좌상이 강의 손으로 징조를 풀게 한 속셈을 눈치챈다. 해계제 국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낸 제사. 해계제를 지내고 국혼을 중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고 해계제를 지내는 대신 국혼을 중지하겠다는 수를 뒀다. 그리고 좌상이 다시 꼬리를 자를 것에 대비해 징조의 서식지와 연결된 술도가가 본래 좌상의 것임을 밝혀내기 위해 움직인다. 한편 영혼 체인지는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둘의 영혼이 뒤바뀐다. 바뀌는 원인은 피와 물이 만날 때인 듯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좌상이 들이닥친다. 징조를 잡을 때 다리가 비밀 지하 감옥에서 새끼 징조를 꺼내 유인했단 증언들이 있다며 다리를 취조하겠다고 나선 것. 강은 당당히 나서고 좌상은 어떻게 새끼의 위치를 알았냐 추궁하는데 강은 전 제조상궁이 자신을 납치했을 때 봤다며 대왕대비도 알고 있다 한다. 대왕대비를 등에 업고 물러선 강을 보며 좌상도 물러섰지만 전 제조상궁의 조력자가 있지 않겠냐며 다른 수를 쓸 듯했다. 강이 무사히 오길 기다리고 있던 다리는 몸이 뒤바뀌는 원인에 대해
고심하다 알아냈다. 두 사람의 피와 물이 만날 때였다는 것을. 이제 다리가 위험해지면 강이 바꿔서 지켜줄 수 있나? 좌상은 전 제조상궁의 조카를 고문해 짐조를 풀어준 게 자신이라 자백하게 하고 박다리가 살던 이웃집 사람들에게 한양에 가서 시키는 대로 말하라 지시하는데 박다리를 해치우려 시간을 끄는 듯한데 그 속내를 알지 못한 강은 아직 평온했다. 그래서 꽃신 신는 삶을 원하는 다리에게 꽃신 길과 가락지를 선물하며 청혼한다.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느냐? 다리는 강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둘만의 혼인 서약을 한 뒤 이강은 가락지를 끼워줬다. 거창한 혼례식 대신 혼인 서약을 서두른 이유는 그동안 참아온 뜨밤을 위해 다시 좌상 잡기에 나선 이강. 검안서를 통해 초랭이 탈은 급소에 정확하게 시침할 수 있는 궁인 내인녀란 것을 추측해냈고 최근 병증으로 출궁한 궁녀를 의심했다. 그 궁는 김덕춘이었고 이훈이 알아보러 간 전 제조상궁에게 술도가를 판 윤계심이 김덕춘의 어미이고 좌상집 외거노비란 사실로 결국 또다시 좌상으로 퍼즐이 맞춰졌다. 그래서 이강은 사건이 덮이기 전에 인왕산 동굴을 찾아 김덕춘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데 그 시각 좌상은 주상에게 강이 이를 키워서 제조상궁 선에서 끝낼 수 없게 되었다며 재물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소우는 그럴 명분이 없지만 패비는 그럴 명분이 있지요. 좌상은 제조상궁 조카와 박다리의 이웃사촌을 증인으로 다리를 패빈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소빈 자가가 돌아가셨다 알려진 패빈 강씨니까요. 만일 소운이 패빈 강씨라면 어명을 어기고 도망친 대역죄인이니 차명에 처해야 옳다. 힘없는 왕은 좌상이 이끄는 대로 차명을 명했다. 다리가 죽을 위기에 봉착해 있을 동안 강은 동굴의 비밀 통로를 통해 김덕춘이 살아서 도망친 사실을 알아내고 결국엔 그 통로가 좌상의 집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그럼 박다리는? 다리는 스스로 지켰다. 제조상궁 조카에게 자신이 북악산 아래 대장간 옆 동굴에서 짐조를 키웠냐며 거짓 정보를 인정하게 만들어 자신이 배우라는 증언 또한 거짓말이 아니냐며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추국이 미뤄지고 그 타이밍에 돌아온 강은 좌상의 영모 증자를 꺼내든다. 좌의정 김한철이 짐조 사건의 배우입니다. 짐조세 서식지와 연결된 좌상의 집 해내셨네요? 당연하지. 난 멋지니까. 그 자리에서 좌상은 추포됐고 강은 그의 범행들을 낱낱이 밝히면 된다 생각했지만 아직 그가 모르는 비밀이 남아있는 듯 했다. 소훈, 아니 빈궁을 죽여라. 임금이 어째서 박다리를 끝내 죽이려는 건지 그는 박다리가 세자빈이었단 걸 먼저 알아보고 자신이 자결하란 게 밝혀질까봐 수를 쓰는 건지 아니면 계산현 사건에 숨겨진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 어째 임금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자신의 친필 밀약서가 있다 했다. 근데 좌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빈궁의 기억을 되찾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10회 줄거리 밀약서에 무너진 이강의 복수, 빈궁의 기억 되찾은 박다리, 강이 찾아온 증자로 좌상을 하옥시켰지만 어째 임금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다리는 여전히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 같다. 했지만 강은 망감이 교차해서일 거라 넘겼다. 아비가 추포되었단 소식을 전해 들은 우이는 이혼에게 향했고 변복 후 떠날 준비를 한다. 하지만 하옥됐다고 해서 그리 쉽게 끝날 인사는 아니었던 좌상. 알아서 추국을 진행하겠다던 임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를 풀어줬다. 그래서 우이의 도망을 알게 된 좌상은 사람을 풀어 뒤쫓는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이윤과 우희는 행복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말했지? 내가 오라비도 동무도 아비도 사내도 다 해준다고. 나 그거 하러 왔어. 그러니까 참지 마. 앞으로 짐조도 찾았겠다. 이제 계산현 사건의 진범이 좌상이란 것만 밝혀내면 된다. 강은 안도하고 있었는데 곧 임금이 좌상을 풀어준 걸 알게 된다. 이를 납득하지 못한 강은 아비에게 따져 묻고 임금은 좌상에게 자신의 친필 밀약서가 있다 했다. 선왕과 원자 그리고 대왕 대비의 두 오라비를 짐독으로 처리하고 대군이었던 임금을 찾았던 좌상. 임금의 자리가 비었으니 금상군이었던 그를 앉히려는 뜻을 내비쳤고 거절하려 하자 이 집에 짐독을 숨겨놨다며 선택하라 협박했었다. 선택하시지요. 용상에 오를지 역적이 될지. 금성군은 가족들을 생각해 결국 밀약서를 써주고 거기서 끝일 줄 알았지만 휘둘림의 시작이었다고. 우위를 세자빈 자리에 올리기 위해 세자빈 폐위의 명분으로 중전을 죽인 좌상에 임금은 분노했지만 밀약서를 꺼내들며 명분 없는 반정이었음을 밝히시겠냐는 좌상에게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그 밀약서에 갇혀서 여러 해를 지옥으로 살았다. 다 뺏기고 하나 지킨 너다. 그러니 강아, 살아라. 더럽고 비겁해도 살아. 어마마와 빈궁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이제 누명마저 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영영 억울함 속에 묻어놓고 저더러 살라고 하시면 그게 사라집니까? 복수를 위해 버텨왔는데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던 복수였단 사실에 강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며 망연자실했다. 계산현 사건은 임금이 밀약서를 공개하고 이윤에게 선의한다면 모를까 더 이상 좌상의 약점이 아니라며 속상해하는 강을 위로하던 다리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낸다. 근데 빈씨가 도망쳤음 그것도 나름대로 죄 아녀요? 통상적으로 영모. 근데 좌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좌상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이윤과 우희. 좌상이 조용한 것에 둘은 걱정되기 시작한다. 역시 좌상은 두 사람이 천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직전에 붙잡았고 이윤은 싸워봤지만 좌상의 무리를 상대하긴 역부족이었다. 가족 건드리는 건 반칙 아닌가? 왕칭 건드리는 건 대역죄고 붙잡힌 이윤을 위해 이강이 나서주고 지금 우위가 돌아간들 이미 궐 안에 퍼진 소문의 세자빈이 될 수 있겠냐며 두 사람이라도 행복할 수 있게 보내달라고 한다. 하지만 곱게 물러서 줄리 없는 좌상은 내 것이 칼을 겨눈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 여기서 우위가 죽는다면 야반도주인지 이윤이 납치했는지 누가 알겠냐며 칼을 꺼내든다. 이에 이윤은 우위를 살리기 위해 무릎 꿇고 자신이 벌 받겠다 하는데 그래서 우위는 여기서 휴전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강은 결국 모두를 살리기 위해 우위가 빈씨로 돌아가는 것을 허했다. 만약 소운이 패빈이라면 빼돌릴 사람은 하나인 것을 좌상은 원하는 대로 국혼을 추진하면서도 박다리를 처리하기 위해 또 머리를 굴린다. 패빈 오라비의 정인이었던 홍란이 나타났단 소식에 그녀가 패빈을 살렸을 것을 의심했고 홍란이를 이용해 박다리를 죽이려는 게 분명했다. 주저앉아 있던 강은 먼저 일어서고 재운대군에게 선의하고 밀약서를 공개하라 아비에게 청한다. 좌상이 무너지면 명분 없는 반정을 일으킨 과인을 그리고 너를 지켜줄 이 하나 없을 것이다. 임금은 재운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선왕의 복수란 명분으로 자신과 강을 죽여야 할 거라며 주저하는데 사실 임금은 홍란을 만나 다리가 기억소실된 세자빈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임금은 세자빈에게 도망쳐 죽은 듯이 살라는 서신을 보냈을 뿐인데 왜 세자빈이 물에 몸을 던졌냐 하고 홍란은 그게 죽으라는 소리 아니었냐며 그 서신은 임금의 죄책감이었다 나무랐다. 소은하니 빈궁을 죽여라. 이후 임금은 빈궁을 죽이란 명을 내리는데 진짜 죽이란 것은 아니었고 정각에 불을 내고 체구가 비슷한 시신으로 눈속임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다리는 홍란이와 천국으로 보내는 어차피 박다리가 궐에 있으며 좌상이 그녀를 강을 위협하는데 쓸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 사이 조금씩 빈궁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의아해하던 박다리는 결국 빈궁의 기억을 되찾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홍란이 자네 왜 나를 속인 겐가? 조각조각의 기억을 되찾은 박다리. 좌상은 금세 알아차렸다. 양주에 본거지가 있을 거라 추측해냈다. 이럴 땐 무릎이 아니라 안아주셔야지요. 11일 줄거리 이강도 알았다. 박다리가 강연월이란 걸 2번 맺은 부부의 연. 저는 이제 저하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가족들을 죽인 왕실도 궐도 그 궐의 주인이 되실 저하도 싫습니다. 허니 2번 다시 오지 마십시오. 중전 독살죄로 서인으로 강등당한 연월은 강을 위해서 일부러 더 밀어내는 선택을 한다. 이깟 세자 자리 따위 한치의 미련도 욕심도 없소. 내가 처음 욕심이란 걸 가진다면 그건 오로지 그대뿐이요. 그러니 그대는 영영 나의 욕심으로 남으시오. 부디 나를 버리지 마라 연월아. 강은 여전히 연월의 손에 끼워진 가락지를 발견하고는 붙잡아보지만 연월은 매정히 돌아섰다. 이후 임금은 세자의 삶은 왕이 되거나 죽거나 두 갈래뿐이라며 멀리 떠나란 서찰을 보내고 연월은 세자가 자신을 뒤쫓을 텐데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걱정했었다. 그래서 도망치자는 홍란을 뒤로하고 결국엔 강을 위해 스스로 강에 몸을 던졌던 것. 저하의 무탈이 저의 평안입니다. 5년 전 강물에 몸을 던지기까지 조각조각의 기억을 되찾은 박다리. 홍란은 이전처럼 임금이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며 도망가야 된다 한다. 다리는 강이 자신 때문에 지옥 속에 살아왔는데 이젠 물이 아니라 불도 무서워하며 살게 해야 되냐고 도망칠 수 없다 버텼다. 양부모들이 홍란이를 붙잡아 다리가 도망칠 수 있게 도왔고 다리는 불을 지르기 직전 궐에 돌아가 조작되려던 현장을 막았다. 도망쳤어야지. 어쩌자고 돌아와. 좌상은 반드시 너를 해칠 것이다. 임금은 여전히 좌상을 두려워했지만 다리는 어차피 죽일 마음을 먹었으면 궐보다 받기 더 쉬울 거고 지금 도망치면 빈궁이라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갈 수 없다고 한다. 지가 달라요. 저 5해 전 순순히 사라져드렸던 강연월 아니어요. 기억이 돌아왔든 아니든 지는 저하. 곁에 꼭 붙어서 저하와 평생 함께 가기로 마음먹은 박다리구만요. 지 저하 두고 절대로 안 떠나요. 박다리는 지옥 속에 살았던 강을 다시 그 속에 밀어넣을 수 없다며 싸우고 버틸 것을 선언했다. 한편 제물포에서 배에 오르기 직전 붙잡혀온 이유는 술로 시간을 보낸다. 이에 강은 아비에게 명분 없는 반정이었다며 선의를 청하였으니 용상에 앉으라 하는데 이유는 피비린내 나는 용상에 앉으면 임금도 강도 쳐내고 우위도 관노로 갈 텐데 자신의 곁에 누가 남냐며 되돌리길 원치 않았다. 그럴 바엔 복수 따위 안 하는 게 낫지요. 다리는 되찾은 강의 옆자리를 지키러 향하고 다리 덕에 생각을 바꿔먹은 임금은 이번엔 자신도 더 나서서 돕기로 한다. 이번에도 빈궁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강인은 무너질 걸세. 박다리의 부탁으로 운정궁에 기거 중인 식속들을 지켜주기 위해 내금이들을 보냈고 곳곳에 신복을 심어놓은 좌상은 금세 알아차렸다. 그리고 어떻게든 박다리를 협박할 볼모로 잡기 위해 식솔들은 잡아들이라 명한다. 다리는 그간 힘들었을 강의 곁에 찰떡같이 붙었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라 다짐했다. 남은 사람 평생 지옥에 가둬놓는 게 무슨 참사랑입니까? 그니께 지는 절대로 안 죽어요. 순순히 안 죽을 겁니다. 절대. 내 아비의 몰락은 내 손에 줄 테니 나는 이 가락지만 쥐어라.
사랑이 이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운은 우희에게 바람개비를 선물한다. 사랑해. 사랑한다다 김우희. 그리고 사랑 고백까지.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운을 다들 이해하지 못했는데 곧 이운은 죽을 각오를 한 듯 좌상의 집에 쳐들어갔다. 하지만 무에도 출중한 좌상을 상대로 싸우다가 죽을 뻔하는데 좌상이 방심한 사이 기회를 얻었지만 강의 등장해 수포로 돌아갔다. 이대로 좌상을 죽이면 이운도 차명인데 강은 이대로 죽게 둘 수 없었다. 제가 죽는다면 다른 이가 밀약서를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좌상은 자신이 죽더라도 쉽게 끝나진 않을 거라며 밀약서로 또 협박했다. 이운을 죽이려던 중 웬 여인의 얼굴을 떠올린 좌상은 주저했었는데 혹 이운의 엄마나 누이가 예정인 밀약서에 협박당하기보단 밀약서가 다른 이에게 맡겨져 있단 걸 눈치챈 강은 초랭이탈을 의심하며 밀약서 찾기에 나선다. 달이 또한 도우려 나섰고 궐에 갇힌 우희에게 접근해 좌상의 자객단 무명단의 본거지에 때에 물으며 부보상일 때의 능력을 살려 양주에 본거지가 있을 거라 추측해냈다. 빈궁 아니 소원을 지키는 일이 세자를 내 아들을 지키는 일이야.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원이 빈궁이라니요? 이강은 자맥 나온 임금을 우연찮게 발견하여 뒤쫓고 홍난이와의 대화를 듣게 되어 박다리가 세자빈이란 진실을 알게 된다.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지는 2개나 잡았나 봐요. 첫사랑과 2번이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니 말입니다. 이제 꽃잎 질문의 의미를 명확히 아는 다리는 강이 원하는 답을 내어줬고 강은 힘든 길을 걷게 해서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이럴 땐 무릎이 아니라 안아주셔야지요. 차명에 처할 거란 서신을 다리에게, 자신을 찾아온 좌상에게 가막산으로 자극. 강과 다리는 뒤쫓는 놈들에게 결국 포위되는데 장정왕후를 산채에서 보살피는 중이었는데 12회 줄거리 좌상 김한철의 복수는 장정왕후 때문이었다. 이강 이운 무명단 산채 발견. 다리가 죽은 줄 알았던 세자빈 연월이었단 걸 알게 된 강은 미안함의 눈물을 펑펑 쏟아낸다. 그리고 다리는 이럴 땐 안아주라며 강을 품었다. 저하 생각보다 지 잘 살았어요. 저하가 이렇게 동정하시면 제 5회 인생은 뭐가 돼요? 네 정말 미안하오. 강은 갑자기 존대를 하기 시작하고 다리는 어렴풋한 과거보다 박다리로 살았던 삶이 5회가 더 생생하니 다리로 대해달라 한다. 문득 그냥 궁금한 건디요. 강연어리예요? 박다리예요? 어리석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다리 내 말대로 하마. 한편 좌상은 다리의 식솔들을 잡을 명분을 찾아내고 상궁, 내관 신분을 버리고 도주한 죄를 물어 운정궁에 쳐들어가 붙잡는다. 그리고 차명에 처할 거란 서신을 다리에게 보냈고 역시나 다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내가 패빈 강씨요. 그들을 살리려면 정체를 밝히란 좌상에 다리는 괜찮다는 세 사람에도 입을 열었다. 원하는 답 드렸으니 나를 붙잡으세요. 소식을 들은 강도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왕실을 능멸한 패빈을 차명에 처해야 된다며 대신들은 시위에 나서고 강은 임금에게 도와달라 청하지만 임금은 자신에게 중요한 건 강이라며 다리에게 교형을 내렸다. 빈궁을 무죄를 밝힐 길은 없다. 중전을 죽인 진범이 자백하는 일 외에는 결국 5회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무모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 강은 한시가 급했지만 다리 덕에 평정심을 잃지 않았고 5회 전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신중하기로 한다. 다리는 좌상의 목표가 국구였다면 군부인일 때 죽이지 세자빈일 때 죽이려 하지 않았을 거라며 가막산에 다른 비밀이 있을 거라 추측했고 자신을 찾아온 좌상에게 가막산으로 자극한다. 마마께서는 늘 그 일로 명을 재촉하십니다. 좌상의 반응에 뭔가 있다는 걸 확신한 다리는 강에게 알리려 하지만 발이 묻게 할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우희는 가래복의 가봉을 직접 하겠다는 걸로 강에게 신호를 보냈고 가래복 속에 자신이 주의를 끌 테니 그 틈에 다리를 도망시키라는 서신을 넣어뒀다.
우이가 나서준 덕에 다리는 좌상의 눈을 피해 옥사를 벗어났고 좌상은 소란스러움에 다리를 도망시키려는 계획임을 눈치챘으나 우이의 계략이 한수이라 결국 놓치고 만다. 우이는 덕춘 초랭이 탈에게 주라며 도움이 될 서신을 줬고 다리는 강과 함께 무명단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 사실 임금이 다리에게 교형을 내린 것 또한 좌상이 방심하게 하려는 계획 중 일부였고, 임금은 비상시에 군사를 출동시킬 수 있는 무기로 호부도 강에게 내어줬다. 다리는 가막산에 대해 강에게 얘기하고 6년 전 자신이 어미의 묘에 다녀오던 중에 가막산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을 얘기한다. 돌이켜보면 무명단이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 여인도 이상하고 아무래도 본거지가 가막산 같다고. 강은 무명단을 쫓으면서도 혹 이번에도 좌상을 저지하지 못하면 하는 걱정과 다리와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에 이대로 도망치자고도 한다. 복순이 대인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너만이 이 강으로 살게. 우리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일까요? 하지만 다리는 궐에서 자신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갈 생각이었다. 대왕대비는 혹 세자를 못 찾아도 재운대군을 후계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며 좌상을 부른다. 그리고 재운대군과 우이가 야반도주했던 일을 꺼내들며 재운대군을 막으라 거래를 제안했다. 장정왕후를 그런 부정한 여인을 왕실에 앉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뺏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을 지키고자 아직도 노욕을 부리십니까? 하지만 대왕대비가 사통 누명을 씌워 죽인 장정왕후의 이야기를 꺼내자 좌상은 계사년에 일이 전부 대왕대비 때문이라 진실을 밝혔다. 장정왕후 마마께 왜 그랬습니까? 좌상의 복수는 재운대군의 어미였던 장정왕후를 향한 연심 때문이었다. 이미 어긋나버린 홍연을 끊지 못했던 좌상. 강과 다리는 뒤쫓는 놈들에게 결국 포위되는데, 강은 국구를 꿈꾸는 좌상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으면 해보라며 자신을 인질로 다리를 보냈다. 하지만 둘은 만약을 대비해 몸을 바꾼 상태였고, 다리는 궐로 가서 오라비가 남긴 병서를, 강은 신원과 함께 가막산으로 향하기로 한다. 다리는 찾은 병서를 이훈에게 보냈고 이훈은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무명단 산채 위치를 알아내어 급히 가막산으로 찾아가 강과 신원에게 합류했다. 코앞까지 뒤쫓아온 걸 모르는 좌상은 정신을 놓은 장정왕후를 산채에서 보살피는 중이었는데, 이훈은 분명 사약을 마신 후 죽었다 알고 있던 어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35. 계사년 선왕과 원자 계비마마를 시해한 역적. 서찰이 밀약서였을 거라고 추측해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명단을 유인하던 중 영혼 체인지가 13회 줄거리 김한철의 순회보에서 비롯된 복수 역적 무명단에 납치된 박다리.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과 사랑에 빠진 김한철은 지혜와 혼인하기 위해 묵과에 장원급제했다. 그리고 함께할 행복한 미래만 남은 줄 알았었다. 어느 날 발을 접질은 왕이 치료를 받아야 해서 지혜를 이웃이라 소개하며 급히 치료하게 했는데, 그게 인연이 꼬이게 된 시작점이 됐다. 왕이 지혜를 마음에 들어한 것. 일개 무관인 자네보다야 왕인 과인이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한철이 지혜와 연인 사이인 것을 눈치챘음에도 왕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압박했다. 그래서 신하인 한철은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지혜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내가 지켜줄 거라 밀어내며 결국 중전이 되도록 왕에게 내어줬었다. 그리고 장정왕후가 되어 원자를 생산하는 동안 그 뒤를 굳건히 지키며 그저 바라만 봤는데, 중전이라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들을 낳으면 왕이 죽을 거란 예언을 무시할 수 없다는 대비에 장정왕후에겐 사통 누명이 씌워졌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왕은 사약을 내리란 명을 내렸다. 한철은 장정왕후를 지키기 위해 도망치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훈이 사통한 어미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다 목숨을 잃을까 걱정하며 버텼다. 살아주면 안 될까? 제발 살아다오. 그래서 사약이 내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한철은 사약에 독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약을 탔고 장례 직전 해독제를 먹여 살린 뒤 숨겨뒀던 것. 독약의 사경을 헤맸다가 깨어난 탓일까. 장정왕후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분명 지켜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연모 같은 시시한 감정이 아니라 용상이었네. 강한 왕권. 그리고 왕이 김한철이 계획한 반정으로 죽게 된 것은 장정왕후를 내어주고 지킨 것이 더 많다며 한철에게 더없이 소중했던 그녀를 너무 쉽게 버렸기 때문이었다. 몸을 바꾼 강과 운을 가막산에 보내고 궐에 남은 다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계사년 사건은 좌상의 복수였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좌상으로 모든 게 장정왕후와 관련된 것임을 알아차린 대왕 대비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돕겠다 나섰다. 그리고 장정왕후의 초상화를 확인한 다리는 흰 소복 여인이 장정왕후였단 사실과 함께 그녀가 손에 들고 있었던 서찰이 밀약서였을 거라고 추측해냈다. 그 시각 무명단의 산채에 당도한 강과 우는 좌상이 숨겨둔 여인이 장정왕후였음을 확인한다. 돌아가신 줄 안 어머니를 마주한 우는 달려나가려 했지만 자신을 말리는 강에 겨우 이성을 되찾았고 곧 초랭이탈과 마주하게 된다. 초랭이탈은 침입한 이들을 밀고 하려다 강이 건넨 우희의 서찰에 멈칫했고 그동안 어미를 위해 좌상의 뜻을 따랐었는데 어미가 3년 전에 죽었단 사실을 알게 되어 돌아섰다. 그리고 초랭이탈을 통해 무명단 병력들이 한양으로 갈 거란 것과 국혼이 내일로 앞당겨진 것, 좌상은 지금 이들이 가막산에 있단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는다. 또한 밀약서를 장정왕후가 가지고 있을 거란 사실까지 추측해내어 무명단이 잠시 산채를 비웠을 때를 노려 결국 만나게 됐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장정왕후가 처음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머니라는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이윤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녀의 처소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밀약서를 손에 넣었고 강은 장정왕후를 챙기고 우는 밀약서를 챙겨 서로 찢어져서 움직였다. 임금은 밀약서가 공개되면 명분 없는 반정으로 화를 입을 것이고 이강 또한 연좌로 화를 입을 것이 분명함에도 과오를 바로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미 최선은 없어. 차악만 있을 뿐. 그리고 다리는 좌상이 급하게 밀어붙인 국혼을 진행하면서도 강과 운이 늦지 않게 올 것이라 마음 졸이며 믿고 있었는데 영혼 체인지는 원거리도 가능했던 것인지 물피가 더해져 제 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밀약서를 찾은 것과 운이 그 밀약서를 가지고 한양에 오는 길임을 잘 아는 강은 좌상 김한철을 체포하라고 소리쳤다. 전하, 계사년 선왕과 원자 계비마마를 시해한 역적 김한철을 추포하소서.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강이 장정왕후를 홍란에게 맡기고 뒤쫓는 무명단을 유인하던 중 영혼 체인지가 일어났고 몸을 되찾은 다리 앞엔 무명단과 단주가 이제 납치된 박다리가 인질이 될 예정. 장정왕후를 납치 감금하고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젓는 다리에도 어찌 된 겁니까? 기적.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성장해 14회 마지막 회 줄거리 반각의 기적. 되살아난 이강과 박다리 원자 생산하고 해피엔딩. 강은 장정왕후를 도망시키기 위해 미끼로 앞장서다가 무명단과 대치하게 됐고 그러던 중 화병을 깨트리며 손에 상처가 나고 피와 함께 물에 젖게 됐는데 그 타이밍에 상처난 손을 물에 담군 다리로 인해 두 사람은 본래의 몸을 되찾는다. 역적 김한철을 추포하소서. 몸을 되찾은 강은 운이가 올 것이라 믿으며 선수를 쳐서 김한철을 역적으로 지목했다. 그 증좌로 김한철의 집 무너진 폐광과 진조 동굴이 있는 술도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고 장정왕후를 납치, 감금하고 사병을 키워 불법을
자행했던 증좌가 있다고 소리쳤다. 지금 몰락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겁니까? 좌상 혼자 걷겠지. 외롭게. 그리고 타이밍 좋게 운이 밀약서를 가지고 한양에 당도했고 강은 그 밀약서를 불태웠다. 이에 임금은 김한철을 추포하란 명을 내렸지만 백성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무명단이 김한철을 호위하며 도망칠 수 있게 도왔다. 강이 무명단과 맞서던 중 제 몸으로 돌아간 다리는 단주에게 인질로 붙잡히게 됐고 곧 도망쳐 합류한 김한철의 인질이 된다. 근데 다리는 신원이 무명단 산채에 당도한 것을 알았기에 다리도 무사한 줄 알았지만 혼자 궐에 돌아온 신원의 우는 다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그리고 곧 다리를 인질로 궐에 쳐들어온 김한철은 다리의 복부에 칼을 찔러 넣었고 당장 장정왕후를 데리고 오라 협박했다. 칼을 빼지 않아도 일각 15분이면 죽을 겁니다. 일각 안에 장정왕후 마마를 데려오십시오. 목에도 칼이 겨눠져 강이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내리는 비로 강은 몸을 바꾸기로 마음먹는다. 내가 날 기억하고 내 몸에 내가 흐르니 그거면 우린 함께하는 거겠지. 안 된다며 고개를 가로젓는 다리에도 강은 김한철을 추포하란 명을 내린 뒤 손바닥을 칼로 그으며 쓰러졌고 두 사람의 몸이 뒤바뀌는 동안 궐엔 피비린내 진동하는 싸움이 이어졌다. 미안해. 나의 연심이 끝내 이기적이라. 김한철은 장정왕후에게 닿기 위해 미친 듯 싸웠지만 역부족이었고 소식을 들은 장정왕후가 달려왔지만 운의 저지에 두 사람은 닿지 못했다. 김한철은 사랑하는 여인을 코앞에 두고 외로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 급하게 어의에게 데려갔지만 강은 숨을 거둔 뒤였고 다리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죽게 둘 수 없다며 다시 영혼을 바꾸기 위해 손에 상처를 내어 물에 담근다. 하지만 더 이상의 영혼 체인지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리에 눈물 한 방울이 더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 몸을 되찾았고 다리의 몸에 있던 상처도 다 나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어찌 된 겁니까? 기적. 숨을 거두고 삶의 마지막 반각 7분 동안 다리를 위해 한 가지 기도만 한강의 간절한 마음과 다리의 간절한 마음이 죽어가는 인연화를 살린 것이었고 그 결과가 기적, 부활이었다. 강은 좌상의 가산을 몰수하며 김한철이 광증을 치료할 방법을 찾다가 진독을 찾아 복수를 감행한 것을 알고 착잡해했다. 나의 5해가 복수로 치열했듯 좌상의 시간도 치열했겠지. 내 곁에 내가 없었다면 어쩌면 내가 괴물이 되었을지도 몰라. 이제 저하는 그럴 일 없어요. 지가 평생 곁에 있을 거니께요. 우희는 좌상이 죄가 밝혀져 대역죄인의 딸로 추포됐고 이유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임금에게 도망쳐 사는 삶을 허락받지만 우희는 제외한 어미와의 삶을 지켜주며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길을 택했다. 대군이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연심이듯 대군을 지키고 싶은 제 마음 또한 연심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희가 어디로 가게 되더라도 어미와 함께 딸아가 함께하기로 마음먹는다. 초랭이 탈 김덕춘의 자백으로 세자빈의 누명이 벗겨져 다리는 세자빈으로 복권되었고 궐의 모두가 알도록 강과 깨를 볶다가 원자를 생산하며 더 행복을 얻었다. 그리고 용상에 오른 이강은 연좌제를 폐지시켰고 우희가 면천되어 이윤과 혼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누가 그렇게 예뻐서 부자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래.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이 성장의 어미와 혼인하고 싶다 하자 강은 다리가 본인의 여인이라며 소유욕을 뽐내기도 설령 네가 다시 기억을 잃는데도 내가 또다시 죽는데도 우리 앞에 그 무엇이 나타난데도 내가 다 이길 거거든. 우린 아주 오래오래 행복할 것이다. 지도유. 뭐가 와도 핑계대지 않고 전하 곁에서
평생 오래오래 꼭 붙어 있을 거구만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